안녕하세요. 선생님. 류은희 사모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는데도 항상 1시간씩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 고생하셨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2명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니, 서울에도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많이 안 계시네요. 네. 저희 집 근처 종합병원에도 산부인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근에 서울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빼면 진료나 수술을 받을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새벽부터 올라오게 되네요. 선생님, 우리 쑥쑥이 곧 태어날 텐데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와이프랑 쑥쑥이 걱정이 참 많이 듭니다. 그나마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잘 진료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아무래도 산부인과 전문의 자체가 적잖아요.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혼자 모든 산모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산부인과 의사들이 계속 서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산모님이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숙숙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와 같이 현재 장안민국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공공보건 의료에 대해 장안민국 정부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공보건 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1차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 제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인 의사수 증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기피과 문제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 장안당 심규환 간사 발언하세요. 네,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목포에서 온 장안당 심규환입니다. 본 법률안은 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 운영하며 의사수를 실질적으로 증원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받도록 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법률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안민국이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라고는 하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평균 3.5명에 한참을 못 미치는 2.3이라는 수치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뒷받침해줍니다. 의원님, 의사 수 통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장안민국의 경우 도시와 지역 간 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OECD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은 의원, 다른 의원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혜은 의원님, 정말로 우리 장안민국이 의사 수에 있어서 도시와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을 알고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 지역이 3명꼴일 때 경북 지역은 그의 고작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냐 마느냐 하는 그런 수치란 말입니다. 심기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OECD 대비 의사 수에 관한 통계 자료는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증가율에 비해 의사 증가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제시해 주신 OECD 데이터는 각 나라별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로 향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빠른 증가와 의사 밀도,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지표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 7.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2,503명에서 112,2,407명으로 55%나 증가하는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의사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인데 굳이 일부러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의대 법안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는 단순 부정 논리에 의한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저기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료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또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나라 의료체계 현황을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체계상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수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요. 정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장한당 류현진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3,058명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 지방 지역 내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불균형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의사가 7,600명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위해 필요한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복지부 또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서 젊은 의원들이 문제라. 아니, 이혜연 의원, 사용하는 게 아까 자랑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증가율에 비해 의사 증가율이 아주 높아서 의사수 증원이 불필요합니다. 나중에 의사수를 줄이려고 의대를 없애기라도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지! 이해은 의원님, 꼭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래 계셔서 그만큼 잔뼈 굵은 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젊은 의원이라고 막 무시하고 초선 의원이라고 말 자르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제발 좀 품격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좀 제발 좀 논리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병상 수가 서울 지역이 2.9개일 때 경북 지역은 12.3개, 전남 지역은 13.3개의 병상을 의사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가 서울의 의사 한 명이 52명의 입원 환자를 봐야 할 때 전남의 의사는 207명의 입원 환자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민국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의료냐? 이 말입니다. 에? 아주 비정상이죠, 비정상. 진짜. 특히 노인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지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들의 건강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내 사회 구조적 조건에 의한 차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기회, 자원 등의 여건에서 소외된 것이고 이때 소외된 노인의 절대적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더 보시면 도시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의료시설의 접근성, 이 두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촌 노인의 경우에만 이 두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건강이 더 안 좋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이동시간이 긴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보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제약이 더 크며 이러한 상황들이 도시 노인의 건강 상태와 농촌 노인의 건강 상태에 모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당 류현진 의원이 아주 젊은 패기로 아주 똑부러지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장안미구 현재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지방의 의사수를 증원해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란 얘기입니까? 그랬으면 왜 진작부터 증원 안 시켰겠어요? 지금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넘쳐날 거라고. 근데 지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게 도대체 어디가 논리적이라는 겁니까?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세요. 아니, 의원님 여기는 국회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이번 제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 중에서도 의사수 증원과 인프라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논의하세요. 저기 위원장님,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장안당 선배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곽정구 의원 이야기하세요. 네, 민국당 청년 의원 곽정구입니다. 지금 장안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의사 수에만 집착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지금 지방에 환자들을 진료해줄 의사가 없다니까요? 네, 바로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그거 뭐라는 겁니까? 잘 못 들으셨습니까, 신경 간사님? 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아까 전에 장안당 의원님들께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한참을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를 고려해 보면 의사의 밀집도는 10.9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사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의 전체적인 숫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 간에 퍼져 있는 의사 수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보다 더 적절한 공공의료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지방 병원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지방과 수도권의 인프라 차이로 인해 수도권 병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는 태백시와 같은 분만 취약 지역 97개 시군의 분만 수가를 200%나 가산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수급 상황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좀 지겹지도 않습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의료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과실 보상제라는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제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그 사고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의사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가 계속해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곽정구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실질적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와 같은 복지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특히 더 필요한 분야이기에 수익과는 무관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여러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부적절하며 타당성 또한 부족합니다. 의사 출신이신 이수빈 의원님께서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로 상경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의원끼리 뭐 하자는 말씀해 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정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든 의료진들을 늘리든 전체적인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전까지 지방의 의사수 증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사수를 늘리려는 정책보다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의사 수련 지원 시스템 등을 확실히 구축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곽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프라 구축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은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지 인프라 개선이 아닙니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은 그의 부가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도대체 뭘 들으신 겁니까, 심기현 의원님? 방금 우리 곽정구 의원께서 지방 인프라 개선 없이는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개선의 핵심은 인력의 부족입니다. 민국당 주장대로 서울에 병원이 많다고, 서울에 의사수 많다고 지방의 의사수 증원을 억제하면, 그러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다 서울로 와서 진료를 받으라 이 소리입니까? 서울로 못 오면 죽으라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 죽으라니 무슨 비하가 그렇게 심합니까? 우리 목포에서 1년에 수십만 명 우리 부모들 아파서 서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좌불안석 어머니 손 잡고 아버지 손 잡고 보듬고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그 심정, 이혜은 의원, 아니 민국당 의원님들은 알고는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 심기현 의원님, 상황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아닙니까? 방금 그 발언,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것입니까?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대책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현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아니,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건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여 년간 2명에서 3명으로 1.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0.5명에서 2명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수는 이미 늘어났다니까요. 아니, 의원님 말 끊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4배나 증가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의 의사 수보다 1명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 심기현 간사님께서 감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류현진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 상황을 이해들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전직 의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전 외래 진료 등 적절한 예방 진료가 가능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예방 가능 입원율이 당뇨의 경우 전남 367, 광주 333, 천식의 경우 전남 186, 광주 133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걸 과연 공정한 의료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겁니까? 민국당 의원님들, 아무리 지방의 인프라가 좋아져도 의사수가 없으면 의료격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구장 짓는다고 야구선수 9명이서 한 시즌 야구 못합니다. 의료격차 문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방에서 의사 혼자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국가가 의사수 증원,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그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니 우리 말은 의사수 증원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에서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수 증원과 기피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장안민국 공공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진 후에 기피과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전과 같이 영상 자료를 본 뒤 공공의대 법률안 중에서도 기피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느 과 실습 중이야? 나? 말도 마. 나 지금 흉부외과 실습이야. 헐, 너 외과야? 야, 진짜 힘들겠다. 아니 이게 가끔 수술을 참관해서 재밌긴 하거든? 근데 이게 막 8시간, 10시간 이상씩 막 수술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 아니 외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10시간 이상씩 막 수술하실 수가 있지? 나는 서 있는 것도 힘들던데 교수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니까. 근데 흉부외과 실습이면은 교수님도 몇 분 안 계시겠네? 그렇기는 하지. 지금 우리 학교 흉부외과 교수님도 한 2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인턴쌤이랑 전공의쌤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되게 적은 것 같아. 전에 내가 내과 실습할 때는 그래도 교수님들 꽤 많으셨거든? 확실히 기피과는 기피과야. 언니는 지금 무슨 과 실습 중이야? 나? 난 지금 재활의학과 실습 중이야. 확실히 챙겨주시는 교수님이 많아가지고 좋긴 하거든? 근데 교수님들을 막 너무 자주 상대해야 되니까 진짜 가끔 피곤하긴 하더라. 그치. 재활의학과면 확실히 교수님이 많으시긴 하겠네. 근데 이번에 재활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어느 정도였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정형외과가 170대로 제일 높았고 재활의학과가 두 번째로 지원율이 높을 거야. 와, 역시 재활의학과는 인기가 많네. 언니, 그럼 이번에 흉부외과는 지원율 좀 올랐어? 이번에도 낮았겠지? 야,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어. 작년에는 지원율이 60도 안 됐거든? 근데 이번에는 66까지 올라갔더라. 아니, 그래도 재활의학과의 절반도 안 되네. 그치? 그래도 뭐 오르긴 하니까 다행이다. 근데 진짜 그 흉부외과 같은 기피과랑 인기과 있잖아. 왜 내과랑 재활의학과 이런 거? 이런 데랑 지원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기피과 회피 문제 논란 나오고 그러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안녕 얘들 앉아. 야 지은아, 네. 너가 지금 몇 학년이지? 제가 지금 본과 3학년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어디 갈지 정해야겠네. 뭐 생각해둔 과 있어? 저는 산부인과 지원하고 싶습니다. 산부인과? 오, 왜 산부인과에 지원하고 싶지? 제가 태어난 대구가 2000년대 의료 인프라가 되게 안 좋았어요. 맞지.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 산부인과의 경우는 그 아기랑 산모의 목숨이 걸린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면 꼭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이런 의료 사고들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었습니다. 야, 지은이 훌륭한데? 근데 사실 옛날부터 의사애들은 계속 서울에서만 일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얘들아, 이런 상황이 말이 되니? 아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제 친구들만 해도 서울에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하려고 하지 지방이나 기피과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 오늘 외래 진료 때 오신 산모님도 아침부터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 언니는 무슨 과 지원할 거야? 나는 흉부외과. 아니, 언니는 왜 또 흉부외과야? 아니, 내가 예전부터 생명이랑 직접 관련 있는 분야의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응. 근데 흉부외과 실습할 때 심장 수술하는 걸 보는데 심장이 멈춰있던 게 다시 뛰는 거야. 와, 그때 진짜 전율이 내가 그거를 드라마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진짜 막 감격스러운 거 있지. 내가 그때부터 흉부외과로 막 붙였잖아. 와, 진짜 멋지다. 아니, 근데 흉부외과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전문의도 인턴처럼 지낸다는데. 힘내, 언니. 이야, 너희들 되게 훌륭하다. 지금 그 마음가짐 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나 코라서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하세요. 지난 4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이번 46대 국회에서 재등장했습니다. 장한당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이번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과 의사수준원 및 기피과 회피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번 법률안에 대해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BS 뉴스 김준수 기자입니다. 아니, 또 공공의대 법안이야? 아니, 항상 공공의료 개선한다고만 했지 현실적으로 실행할 만한 정책이나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게.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니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러면 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이걸로 의사 수를 늘리고 뭐 기피과 회피 문제 이런 걸 해결하겠다는 건가? 재활의학과에 2년차 전공의 선생님이 계시거든? 응.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1인 시위한다고 하시더라고. 진짜? 근데 다른 의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더라고. 현재 장안민국은 의사들의 기피과 회피 현상이 심화되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기피과 회피 현상을 해결하면서 지역 의료 격차를 개선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피과 문제 논의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발의한 장한당 심규원 간사가 발언하세요. 네, 전남 목포에서 올라온 장한당 심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 현재 우리 장안민국의 기피과 회피 현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장한당은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공의대 졸업생들에게 졸업 이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와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역시 우리 심규원 간사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피과인 흉부외과 의사로 의료계에 몸담았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피과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기피과 의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 근무를 한참이나 초과한 주 80시간 근무를 밥 먹듯이 하는 게 기피과의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해봐서 하는데 그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기피과 중에서도 상황이 더 열악한 과의 경우 전공의 기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부실 교육이 전문성의 약화로 이어져 또다시 전공의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저기요, 장한당 의원님들. 지금 뭐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공공의대 법안으로는 기피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혜은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피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 현황에 대해 모르시니 제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주신 공공의대 법안은 졸업 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와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의 요지는 기피과의 전문의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맞죠? 장원당 의원님들? 네, 네, 맞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네, 이런 내용만 보면 기피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기피과 의사의 증언만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까부터 민국당 의원님들 계속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딴지만 걸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말해보세요 한번. 심의원, 여기는 국회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이혜연 의원, 답변 이어가세요. 네, 의료 업무가 어려울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업무 강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체계 속에 있습니다. 즉, 기피과 의사에 대한 본질적으로 적은 의료 수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기피과는 많은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의사의 피로도가 크고 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큰 수술이 많은 반면 의료사고가 나면 이런 의사들을 보호해줄 정책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두려움 또한 매우 크죠. 이런 것도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맞습니다. 의료수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큰 수술 뒤에 따라오는 여러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국가가 안전망을 설치해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무턱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고요. 장한당 의원님들 제발 저처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세요. 아니, 지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의사 출신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피과에 대한 의료 수가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피과 수가 조정 정책은 아직까지도 다소 불공정합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전문의를 추가적으로 양성하는 데 들어갈 예산을 기피과에 몸담고 있는 의사들의 부담감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곽정구 의원님,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좀 끊지 마세요. 방금 수가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가 개선은 이미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졌을 때 흉부외과 201개 처치와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100%, 외과 322개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30%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류현진 의원님? 네, 기피과 각 과에 매년 평균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갔음에도 이 재정 투입량에 비해 전공의의 수급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돈이 그렇게나 쏟아 부어져 들어갔는데도 이 효과는 아주 적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의원님들, 요즘 우리 또래 의사들 돈 많이 준다고 기피과 가지 않는다고요. 수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큰 효과가 없었다. 장한당에서 말한 그 수가 개선 정책은 실질적인 기피과 의사들의 월급 상승이 없었습니다. 즉,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의 결과 자료라고요. 제발 뭘 좀 알고 자료를 가져오든가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가 개선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직 통계청장 이혜원 의원 설명해 주세요. 네, 이혜은 간사님.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능력 있는 기피과 의사가 있어도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호사 급여와 처우 개선을 통하여 인력 재배치를 하고 헬기 이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며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처럼 기피과 자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선 논의에서 언급해 드렸듯 무과실 보상제와 같이
의사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이런 제도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기픽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수련 보조 수당이라는 지원 정책이 있었지만 이 또한 전공의 때만 지급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책마저 폐기가 되었었죠. 역시 우리 민국당 의원들이야. 관련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복지부가 전공의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율이 낮은 10개의 과를 지원하는 국공립병원 전문의들에게 매월 50만 원 상당의 수련 보조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이 삭감되다가 결국 응급의학과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지? 우리 예원 의원? 네, 간사님.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라 전공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실효성의 문제로 결국 폐지가 되긴 하였지만 예산 확보의 노력을 통해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 이런 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기픽과에 지원할 유인을 만드는 더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기피과 문제 왜 우리는 발언권 안 주십니까? 시간 관계상 기피과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결은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혜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산회 전에 이번 법률안과 관련된 영상자료 하나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한당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러죠.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박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단순히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의료란 과연 무엇이고 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면서도 기회 균등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때 공정한 사회의 공정한 의료란 희소한 의료자원의 재앙 내에서 모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 의료 수혜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의료 제공자에게는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적절히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정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의료에 관한 사회적 제도나 정책은 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의학 서비스 수준의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학의 발전과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한 고품격 의료가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갖고 국민에게 제공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학 발전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적 의료 서비스는 기본층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종적, 지역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본적 의료층에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예방 서비스, 정신치료, 재활 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취지로 하는 이러한 공공의대의 목적성 자체에 반대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책 책임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정한 의료 체계를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단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서 공공의대 법안을 논의한 후에 입안, 의결하고 실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것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공공의료는 국민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그 무엇보다 앞서는 가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공정한 공공의료인지에 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네요. 장한당과 민국당 간사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네, 전남 목포에서 올라온 장한당 심규현입니다. 장한민국의 공공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시다.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합시다. 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합시다. 의료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받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황은 분명 자유시장의 원리와 현존하는 정책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건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공공의료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이에 공감하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요합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향과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의 문제점들을 들춰내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은 법안에 국민의 생명권을 걸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담긴 논의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If it ain't enough, shit, it will right up. If it ain't enough, you can take my love.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Get what you came for? Shit, it will right up. You can take my love. Shit, it will right up. You can take my love.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If it ain't enough, shit the world right up. If it ain't enough, you can take my love.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Get what you came for?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Get what you came for? Shit the world right up. You can take my love. Shit the world right up. You can take my love. Did you get what you need? Let me know before you leav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 There's a world at your feet when you're standing next to me. Did you get what you came for?